만약 이승만 대신 김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이승만 박사가, 다른 한쪽에는 민족주의적 통일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체득했고,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통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김구 선생은 여러 차례 북한 공산 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1948년에는 남한 단독 선거를 극렬히 반대하며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이미 소련의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념보다 민족 통일을 강조하며 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구 최측근들도 공산주의 선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소왕, 그리고 김원봉 등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며, 만약 이들이 핵심 내각을 구성했다면 친소련, 친중국 정책이 국가 기조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부 구성부터 이승만 정부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민족주의적 이상과 측근들의 성향으로 보아 북한과 좌우 합작 정부를 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민족주의적 열망에 사로잡힌 김구가 1948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 것을 보면, 김구는 평양을 직접 방문하여 김일성과 남북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친북 정책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산업 국유화를 추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구는 이승만이 했던 것처럼 군과 경찰, 관료 조직을 실용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내각의 친북, 친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어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으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이 합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남로당과 같은 지하 공산당 조직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노동자와 농민 계층의 선동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것이며, 주요 산업시설의 국유화를 통해 계획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민간 기업인들의 해외 도피와 자본 유출이 발생했을 것이며, 미국의 원조 중단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김구 정부는 소련과 중국의 제한적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며 사실상 북한 체제에 흡수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되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결과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의 행적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좌파 세력들은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고 본인들과 이상희 같은 김구 선생을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여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국부입니다. 진정한 역사인식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 덕분에 오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